걸작선 영화제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수상 부분은 넌 공사 안조상입니다. 발음 좀 족같은데 이 상이 무슨 상이냐면 발 새끼야, 넌 공사 사이즈도 안 나와. 네, 말 그대로 걸작선을 만들고 싶어도 공사 사이즈가 안 나와서 못 만드는 영화에게 드리는 상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다 찝다가는 제가 늙어 죽을 것 같아서고, She looks great.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지만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이 영화들은 거의 북에서 판 땅굴 속에 흙탕물 아래 고여있는 침전물 수준이라 영화라고 불러주기도 대단히 민망하며, 세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이걸 다뤘다가는 호기심에 한 분이라도 이 영화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대단히 아까우니까 딱 하고 치우겠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처음 이 부분의 수상을 직감한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로마의 휴일인데요. 절대로 이 영화가 아니라 Could do some of the things I've always wanted to. Like what? 이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제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이 영화의 사건이 벌어지는 나이트클럽의 이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바보 삼형제가 백주대로에서 현금 수송차를 털고 경찰한테 쫓기다가 경찰이 어떻게? 뭐 대충 핸들 꺾어서 들어가는 곳의 이름이 바로 로마의 휴일인데요. 만약에 배경이 일산이었으면 이 영화의 제목은 터널이 되었을 거고, 배경이 영등포였으면 이 영화의 제목은 국빈관이 되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 클래식 영화의 이름을 따라하려는 의도 말고 다른 의도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차라리 로마의 후진이라고 하지 왜. 거기서 똥이 나오니까. 이 영화의 주제는 딱 이겁니다. 이 등신 바보 삼형제가 현금 수송차를 털고 경찰한테 총을 난사하고 인질극을 벌이기는 했는데 알고 보면 불쌍한 애들이니까 총으로 사람들 가둬놓은 주제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의구현, 뭐 인민재판 이런 것도 하는데, 씨발 근데 이거 빨갱이 아니야? 결국 알고 보면 등신은 등신인데 착한 등신이니까 좀 봐주자. 청포 도검 화약류 단속.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서 뭐 더 없어요. 신께 맹세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작가나 영화 감독 혹은 개그맨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멀미약을 필히 복용한 다음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망하는 모든 조건이 이 영화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방장 어딨어? 극도로 불쾌한데 재미마저 전혀 없는 싸구려 색드립. 이 씨발 새끼,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내면 죽어. 너 조심해. 너 저 맞박 넓은 애 너. 매력은 무슨 개 핥은 죽사발에 남은 밥알만큼도 없는 이상한 캐릭터들. 집을 먼저 들려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라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관객을 모조리 예언자, 선지자, 작두도령을 만들 기세로 이어지는 네버엔딩 뻔한 클리셰. 인질들 나온다.
카메라는 무슨 씨발 2009년식 햅틱 아몰레드로 찍어 갈겼는지 콘티 대신에 촌티만 줄줄 흐르고 그럼 당연하지. 주제에 또 무슨 메시지를 던져보겠다고 이런 대사들을 던지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걸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주 개판이구만 이 새끼들. 진짜 씨발 도시락 폭탄을 집어던지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Could we be more white trash? 그러나 북에서 만든 땅굴 밑에는 엄브렐라 본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아예 존재조차 모르시는 게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먹자. 길게 설명하면 혹시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까봐 뭐야 씨발 이런 씨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죠. 이 영화를 보느니 차라리 휴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리얼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쾌한 경험이 될 겁니다. 같은 똥이라고 해도 하수구에서 10년은 썩은 듯한 똥보단 차라리 이제 막 갓산 똥이 낫겠죠. 박테리아도 적을 거고. 어쨌든 이상의 수상은 구색 리턴즈에게 돌아가며 고든 램지 씨의 덕담이 나가겠습니다. Sort of clean, respectable. Anything over 30 is unhygienic. What? 5,680. What in the 5,680. What a joke. This is insane. I'm done. 이번 수상 부분은 파리피플 상입니다. 파티 피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딱 걸렸거든요. 파리피플입니다. 저 떼신 거죠.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가장 강렬한 가장 말도 안 되고 생뚱맞으며 흐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뜬금없는 감정파리를 시전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영화를 지긋지긋하게 짝이 없는 무맥락 신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영화들에게 드리는 상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코처럼 관객의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잘 만든 심판은 당연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폭풍가 몰려온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날아들어야 하고 누가 멀쩡히 잘 쏘고 있던 내 사격지에 총구멍을 내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감정파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감정파리와 사망 플래그를 동시에 시전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데 꼭 살아올게. 모든 등장인물이 죽음을 맞기 직전에 엄마 카드, 마누라 카드, 갓 태어난 새끼 카드까지 쓸 수 있는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써가면서 감정파리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감정파리가 끝나면 곧바로 죽여버리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깠다고 저한테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참전 용사들을 모욕하고 있다 등등의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글쎄요, 누가 참전 용사들을 모욕하는 걸까요? 훌륭하게 임무 완수하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 계신 분들을 영화 속에서 눈물 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구겨진 휴지처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것과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말입니다. 원래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조리 시뻘겋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영화의 감정파리 장면 중에서도 국권은 온몸에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끝끝내 어머니께 보내는 구슬픈 사모곡을 2절까지 완창하고 나서야 사망하는 주인공 이정재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먼 발치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차마 어머니를 뒤로 하고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전
나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국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게는 파리피플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실 상업영화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서 만들어진 체제 선전용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빨갱이를 격렬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하는 짓은 왜 이렇게 빨갱이들이랑 비슷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빨갱이들 말고 또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이 있죠. 나치. 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이 영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요. 제가 이 영화 만든 것도 아닌데요. 아무튼 저는 이런 저급하고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 선전물을 영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 쏴 죽이냐? 물론 걸작선에서 정치 드립 치지 말라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 영화를 싫어하시겠죠. 아예 태생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니까요. 이 분야에서 저에게 최고 강도의 황당함을 전해준 영화는 바로 이 영화가 되겠습니다. 희생부활자. 놀라운 영화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미스테리 스릴러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사건의 진상을 밝혀가는 탐정물로 변했다가 또 잠깐 공포물도 되었다가 갑자기 스티븐 시갈 같은 액션 영화로 변했다가 중간에 잠깐 사회 고발극도 되었다가 이게 바로 세계에서 자살률 1등 국가의 장점이야. 마지막엔 설명충들이 떼거지로 등장해서 이 모든 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 두 번째 범인이 바로 명현철이야. 세상에 사건의 진상을 말로 설명해주는 스릴러 영화는 전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그런 영화 자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할 거면 대사라도 좀 잘 써야 되는데 이 영화의 대사빨은 진짜 하지만 검사님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또 다른 증거나 솔직한 자백이 없는 한 너무합니다. 공소권을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개몽 영화이자 교훈극이 되고 싶었던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후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술 처먹고 개돼서 운전하지 말자. 누군가를 치어서 죽여버리고 그걸 까맣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잘하자. 그럼 엄마가 내가 친 사고를 수습해주고 내가 트럭을 훔친 걸 내주세요. 죽은 다음에도 살아 돌아와서 내 죄를 대신 빌어주니까. 부모를 잘 만나자. 엄마 뚝배기가 튼튼하면 내 뚝배기도 튼튼하니까. 그래서 15톤 트럭이 뚝배기를 후려 갈겨도 멀쩡할 수 있으니까. 부디 다시는 이런 교훈극 찍지 마시고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뒤집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좋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교훈이나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감정파리는 너무나 생뚱맞은 데다가 사회문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그냥 내 새끼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가 복수당할 걸 생각하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죠. 그런데 그 새끼가 치어 죽인 남의 새끼는 어떨까요? 얘는 뭐 검사 아니니까 복수하지 말고 좀 참아달라는 건가요? 이건 위대한 모성이 아니라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이밀면서 어머니의 사랑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웃긴 거죠. 그리고 웃긴 건 야 씨발아. 언제나 걸작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파리피플상은 희생부활자에게 드립니다. 추가로 고든 램지 씨의 덕담이 나가겠습니다. Because if you're operating it this badly, I can help you in 2 minutes.
I can give you the best advice you'll ever get. Lock the door. 몇 영화 더 언급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턴 또 새로운 영화를 까야 하니까 걸작선 영화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왜 리얼은 언급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저에게 있어서 리얼은 이미 만신전에 오른 작품입니다. 이 트로피가 누구 얼굴 같으세요? 어차피 이 시상식 또한 리얼 덕분에 개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리얼에게는 공로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김에 고든 램지 씨의 덕담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I'm not convinced. No. You're lucky he's brother.